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그리고 종목별로 저희가 남은 5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올리온 컨설팅의 윤혜림 대표,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탑픽주를 준비해 오셨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수부터 짧게 한번 훑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전에 코스피 지수가 잠깐이지만 3,200선을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현재는 장중에 트럼프 관세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현재는 보합권 약간의 빨간불을 켜면서 3,185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35%의 관세 서한을 보내면서 나머지 나라들에도 한 15에서 2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나스닥 선물지수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윤혜림 대표님. 주말 동안에 우리 장이 열리지 않았을 때 또 한 번 관세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국내 증시 남은 5장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그래도 이제는 조금 관세에 묻어졌다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조정이 뭐 한 일주일 정도 됐었나요?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저는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시 이제 5일선 뭐 21선 회복하는 흐름을 보니까 이제 관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25%인 상태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뭐 한 15% 이상 관세를 매겼을 때 조금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에 무뎌지기는 했지만 시장에 조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관세를 빌미로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한 802포인트 정도 되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전고점이 이제 3,300포인트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 3,200에서 3,300까지는 조금 저항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종목들이 조금 이제 고점을 경신한 종목들이라면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수익을 확보를 해서 비중을 축소를 하면서 현금을 좀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상반기에 기존 주도 섹터라고 했던 뭐 조선, 방산, 원전, 뭐 변압기, 그리고 뭐 화장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잠깐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조금 상승하고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에 손바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이제 주도 섹터들도 여기서 끝은 안 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가 뭐 섹터별 대표적인 종목들을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조금 이렇게 하단에서 분할 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이렇게 조금 주도 섹터 주도주를 모아가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갑자기 또 제약바이오가 이제 반등을 해서 이제 시작 아닌가 또 제약바이오 없으신 분들은 나는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코스닥의 반등은 저는 잠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생각보다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조정이 길지 않아서 뭐 8월 내로 다시 한번 조금 깊은 조정 가능성은 항상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엇박이 나기 좋은 조금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6월부터 좀 수익을 거둬들이기 좋은 시점이었어서 막 이제 순환매 안에서 오늘 상승하는 종목을 쫓아갔을 때는 뭐 다음날 이 종목군이 빠지고 또 다른 종목군이 상승한 등 이런 순환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은 정해진 주도 섹터 안에서 이 섹터와 종목이 빠질 때 매수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할 때 매도를 하면서 이제 발은 담그고 이때 우리가 추가적인 조정은 염두를 해두고 조정이 왔을 때는 반갑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단기 조정도 좀 염두를 해두면서 일단 시장을 주도하는 그 섹터에 발을 담그고 있자 그 트레이딩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 투톱 지금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가 장중에 30만 원 선을 터치를 했는데요. 30만 6,500원, 3%대 강세 딱 찍고 현재는 약보합권으로 전환되면서 29만 5,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하면서 HBM 관련 종목들이 그야말로 불기둥을 뿜고 있는데요. 이재규 대표님, 네. 삼성전자도 현재 3%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지금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두 기업 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미국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크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됐는데 이 엔비디아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죠.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HBM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문제 아닌 문제가 바로 삼성전자죠. 굉장히 주가 자체가 더디게 움직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2월 달에 5만 원대에 있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현재 6만 원대, 6만 2천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약 20% 정도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기업의 시가총액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조금은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전 주가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실적이 나왔죠.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는데 대손 충당금, 평가 손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부분은 실적이 가장 안 좋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공개가 됐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을 놓고 본다라면 이 모바일 사업부 같은 경우도 실적이 꽤나 잘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3조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주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추가적으로 모바일 사업부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부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HBM 같은 경우도 우리가 AMD라든지 그러니까 엔비디아 외의 기업들의 지금 납품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그에 따른 확장 가능성도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는 분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가장 매력적인 반도체 관련주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약간 고개를 갸웃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내가 좀 대형주를 선호하신다라고 한다면 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면서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를 뒤쫓아가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반도체 투톱 최근에 잘 가다 보니까 소부장 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오테크닉스, 이 레이저 장비 기업인데요. HBM 시장에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 이 증권가의 분석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는 7% 넘게 오르고 현재도 이오테크닉스가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혜림 대표님, 예전에 한미 반도체를 좀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 후발주자로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소부장 종목들, 좋은 기업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단 지금 시장이 조금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 단기 트레이딩 영역이 아니라 이제 실적이 좀 잘 찍히는 이런 조금 밸류 관점으로 건강하게 약간 중장기 투자 느낌으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이러한 종목들 좀 추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리노공업 같은 경우 지금 2분기 최대 실적을 전망을 하면서 이제 3분기에 또 신규 AP 양산 매출 역시 조금 순조롭게 발생을 할 거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 지금 수급이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5만 원대 한 4만 8천 원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5만 원대를 조금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리노공업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화 비전도 종종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한화 비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2분기부터 TC본도 밴더 이제 재편 수혜를 본격화하면서 이 HBM 본딩 기술이 이제 세미텍 가치를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한미반도체와 한화비전을 좀 같이 보자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서 한화비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SNS텍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SNS텍 같은 경우도 매출과 이런 밸류에 대한 성장이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지금 오랜만에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서 조금 단기간에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단기 이평선들을 계속 지지하면서 상승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목들 잘 추려서 관찰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한화비전, SNS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이재규 대표님은 또 네. 이오테크닉스의 후발주자로 어떤 반도체 소부장 기업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이오테크닉스가 가장 좋은 모양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를 필두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 원익 IPS 같은 기업도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원익 IPS라든지 PSK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공정 기업이나 우리가 레거시 쪽에 대한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삼성전자향 기업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면서 소재단 기업 중에서 한솔케미컬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한솔케미컬 같은 경우도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SK하이닉스 향 기업 그리고 HBM 쪽만 보실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캐파 자체가 확장될 수 있다. 그러니까 투심 자체가 확장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업은 유진테크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오늘도 이제 거래가 좀 동반이 되면서 5%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디램의 공정 전환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선단 공정으로 계속해서 공정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장비 반입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진테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ER 기준으로 평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상장된 이후에 평균 PER에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속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나만 알고 있는 기업이 있을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나만 알고 있는 좋은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이겠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트레이딩할 때 거래량을 잘 확인하자라는 또 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유진테크 특징주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또 뜨거웠던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하기로 밝히면서 장 초반부터 태양광 관련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요. 이재규 대표님, 네. 신재생 쪽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수급이 거래량이 오늘 좀 들어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 정책 모멘텀에 좀 편승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지 정책 기조에 좀 올라타 볼까요? 네,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적인 부분으로 힘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 연속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대 야소의 전국에서 뭐 대통령이 계속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같은 경우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이제 과거에 우리 방송에서도 소개를 드렸던 이런 대명 에너지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ESS 쪽에 대한 관심도도 시장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ESS 쪽에 대해서는 살짝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ESS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넘어온 구간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또 2026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그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SS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공략하지 마시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내재 가치라든지 앞으로의 성장 밸류를 잘 따져보시면서 접근을 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전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탄소 감축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뭐 아침에 에어레인이라든지 유니드 같은 기업들도 조금씩 변동성이 나왔는데 탄소 감축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배척하지 않고 있는 분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감축이나 탄소 배출권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추후에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은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LNF가 10% 넘게 급등하면서 오늘 2차 전지주들 흐름도 굉장히 좋아서 일시적인 반짝 상승인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이 흐름이 이어질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국내 2차 전지주들은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윤혜림 대표님. 앨런 머스크가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을 조만간 확대하고 또 테슬라 차량에 AR 챗봇을 탑재한다고 밝히면서 가만 테슬라 주가도 크게 또 반등에 성공을 했고 오늘 국내 2차 전지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지금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도 여전히 보수적입니다. 실적이 안 나오니까 실적이 나올 때까지 보수적으로 볼 것 같고요. 사실 뭐 테슬라랑 우리나라 시장의 2차 전지가 연동된다는 이제 2차 전지가 한참 우리 주도주였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고 오늘 이제 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어제까지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이 좀 상승 기조로 가다가 오늘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800선은 좀 지켜주고 싶어서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오늘 2차 전지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사실 요새 주가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죠. 네.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한데 사실 테슬라도 이제는 뭐 2차 전지, 전기차만으로 부족하고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이런 로보택시를 비롯한 이런 AI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 리포트에서 목표가가 한 410달러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측정한 이유가 결국엔 이제 이 2차 전지 전기차 쪽이 아니라 뭐 자율주행 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테슬라가 약간 상승을 해서 2차 전지에 좀 시세가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볼 것 같고 뭐 오늘 LNF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닥에서 좀 나왔으면 여기서 바로 빠지기보다는 뭐 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한 6만 한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2차 전지는 우리가 주요 종목들 안에서 짧게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시는 정도로만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정책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상법 개정안 보완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데요. 이재규 대표님, 증권, 은행, 지주사 정말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이 중에서 탑픽 어디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될지 꼽아주실까요? 네, 뭐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행주와 증권주 같은 경우도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어쨌든 기업들 자체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담을 제외한다면 은행주와 증권주 같은 경우도 눌림이 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브로커리지 수익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이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사업 자체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주와 은행주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주사 쪽에서 살짝 못 올라온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됐고 기본 초안이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배당소득에 관련되어 있는 분리과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정책적인 과정 자체가 방향성 자체가 소액주주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를 계속해서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외국인들의 순매수까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눌림이 나왔을 땐 공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이제 상승 여력을 본다라고 한다면 전 지주사 쪽을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덜 오른 지주사 쪽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음 주에 이벤트가 하나 있어서 스테이블코인 또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이 또 종목별로 순환매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이 다음 주를 이 크립토 위크로 지정하고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지니어스 법안도 처리될 예정인데요. 윤혜린 대표님. 다음 주 14일부터 16일까지 크립토 위크가 좀 발생하잖아요. 큰 이벤트일 것 같은데 세론에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남은 오후장에 좀 적극적으로 담아봐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네, 일단 뭐 그건 시장의 수급이 결정하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 테마 자체를 보면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초강세 테마이기 때문에 뭐 돌파 후에 연속 상승 가능성은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쫓아가다가 결국에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는 이제 그 몫을 우리가 감당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인 종목보다는 지금 우리가 코스피 이런 대형주들을 묵직하게 좀 담아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해서 이제 이 테마 자체는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 테마 중에서 지금 네이버를 담아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등락폭이 크기도 하고 테마 관점으로 가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네이버페이와 그리고 업비트가 손잡고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발행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의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이제 카카오페이와 양대 산맥으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으로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네이버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중장기 관점으로 지금부터 모아나기에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5일선, 21선 타고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테마에 올라타고 싶으시면 저는 네이버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이버 특징주로 꼽아주셨고요. 크립토위크가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다는 점 정정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K뷰티 여쭤보려고 했는데 딱 우리 이재규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가 K뷰티여서 한번 엮어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달바글로벌부터 뭐 파마리서치, 오늘은 또 APR이 52주 신고가를 달리면서 지금 K뷰티 종목들이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뷰티 종목들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다음으로 후발주자로 좀 우리가 봐야 될 만한 기업이 있다면 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죠. 굉장히 좋은 모양새가 만들어졌는데 대다수의 기업들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등이 나오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은 강하게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뭐 조선주라든지 방산주들에 비해서는 좀 스무스하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캐파 확장이라든지 실질적인 수출 데이터가 잘 잡히는 섹터이고 우리가 7월 달에 들어오면서 실적 발표 시즌이 나오게 되는데 실적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장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쪽이 전 이 K뷰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을 보면 중국향 매출이 많이 나오거나 중국향 테마와 연동이 되면서 변동성이 나오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처럼 정책적인 모멘텀들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 중국과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아질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테마가 뭐일까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은 뭐 북미 쪽이라든지 다른 쪽에 대한 매출과 메리트도 많이 부여가 되고 있지만 화장품 쪽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픽주를 바로 말씀드리면 전 이제 인그루드랩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제가 좀 따져보니까 이 기업을 4월 4일 날 말씀드렸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목표가를 1,500원으로 드렸는데 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K뷰티의 탑픽주 인그루드랩을 오늘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윤혜림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저는 오늘 한미반도체 보고 싶고요. 일단 1분기 실적은 이제 국내 고객사 수요 둔화 때문에 조금 하회를 할 전망이긴 한데 올해 뭐 해외 매출이 성장이 기대되고 있어서 사실 SK 하이닉스도 조정일 때 모아나가신 분들이 지금 30만 원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이닉스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기회 놓쳤다면 지금 이렇게 조정을 주는 자리에서 저는 한미반도체를 모아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나왔다가 다시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뭐 단기나 스윙 관점으로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중장기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한미반도체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8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HBM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 한미 반도체인데 쉬어갈 때 담아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오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